여러분, 32살의 미국 배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은퇴 후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하필 그 먼 나라로 가느냐고 했죠. 매니저는 전화기를 집어 던질 정도로 화를 냈고 친구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 샬롯 애덤스는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자신합니다. 올림픽 메달까지 딴 선수가 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결국 한국 국적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눈물과 감동이 교차하는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나름 유명한 배구 선수였습니다. 키 185cm, 국가대표로 뛰었고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땄죠. 그런데 30대 초반 무릎 부상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예전 실력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샬롯, 무리하면 평생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2살 때부터 배구공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게 끝이라니요. 은퇴를 선언했을 때 언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제 늙었으니 당연하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목소리보다는 다음은 누구냐는 반응이 더 많았죠. 특히 여성 선수에 대한 냉대는 정말 심했습니다. 마치 쓰다 버린 휴지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교환교사로 한국에서 2년간 근무하셨거든요. 돌아오신 후 항상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샬롯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한번 정을 주면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거기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더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나라에서 완전히 쓸모없어진 존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게 내 인생의 끝일까요? 그래서 과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잊어가던 그때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말이에요. 대학 동창 중에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한국에 실업리그라는 게 있고 거기서 외국 선수들도 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망설임 없이 그날 밤 테스트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매니저 톰은 전화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샬롯 정신 나갔어? 왜 하필 거기야? 유럽 클럽들도 많은데 한국이 뭐라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뭘 하려고 그래? 김치만 먹고 살려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아시아에 가서 쇼나 하려는 거야. 라고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간다고? 정말 좋은 선택이야, 샬롯.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이 많은 곳이거든. 거기서 너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 3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어요. 안내 표지판도 친절했고 직원들은 웃으며 도움을 주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신기했어요. 와, 이건 내가 살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명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교통 상황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서울청명클럽이라는 중소실업 구단이었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시설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죠. 첫날부터 완전히 놀랐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김치볶음밥을 해주면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선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에요. 샬롯 선수,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팀 주장 김수진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건네주었어요. 김치의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더니 선수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유튜브를 보며 비빔밥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요리였는데도 왠지 행복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응원 메시지들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한글로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가며 쓴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샬롯 선수 화이팅!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언니 너무 멋있어요. 응원할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손편지였습니다. 제 이름을 한글로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구부정한 글씨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처음 몇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자 구단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단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샬롯 선수 광고 촬영 어때요?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 제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의사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구단에서는 계속 뛰라고 압박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고 경기까지 소화하니 무릎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 감독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훈련 중에 제가 무릎이 아파서 잠시 쉬자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쉰다고? 내가 미국 대표였다고 해서 여기서도 별거 아니야. 여기선 내 말이 법이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반박했어요. 감독님, 저는 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면 팀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 감독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부터 훈련 분위기가 최악이 됐어요. 감독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다른 선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팀 성적은 점점 나빠졌어요. 제가 무릎 아픈 걸 참고 뛰다 보니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요. 팬들도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악플들이 올라왔어요. 차라리 떠나라, 돈만 밝히는 외국인,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건가? 여기서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영상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팬메일함에 영상 메시지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을 클릭했는데 작은 화면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제 포스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언니. 저는 김민주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뭔가 순수하고 진실한 느낌이 전해져 왔거든요. 저도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샬롯 언니처럼 멋진 선수 말이에요. 언니 경기 보면서 배구가 정말 재미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귀여운 팬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사람들이 나쁜 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언니를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언니 때문에 배구가 더더더 좋아졌거든요. 아이가 더더더라고 말할 때 두 팔을 벌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을 듣고는 정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언니가 한국에서 계속 뛰는 걸 보고 싶어요. 언니는 우리의 자랑이거든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맞아, 나는 왜 이걸 잊고 있었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야. 저 순수한 아이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야. 그날 밤부터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웨이트실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땀을 흘렸어요. 아픈 무릎을 감싸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민주야, 언니가 다시 일어날게. 기다려줘. 혼잣말하면서 덤벨을 들어 올렸어요. 한 달 후 팬들 사이에서는 다시 살아난 샬롯 전설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제 새벽 훈련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렸거든요. 제가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이정우라는 배구 해설가였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다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샬롯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 해설을 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실은 선수님이 미국에서 뛸 때부터 팬이었어요. 네?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19년 올림픽 때 선수님의 마지막 세트 역전 스파이크를 보고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정우 씨는 정말 자세히 제 경기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떤 경기에서 몇 점을 냈는지, 어떤 기술을 썼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을? 지금 선수님이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정우 씨는 그날부터 방송에서 제 경기 영상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어요. 여러분, 샬롯 선수 정말 대단해요. 3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부터 훈련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프로 정신이죠. 이 선수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배구계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추천 덕분인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에도 응원 나오는 팬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시즌이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B리그 중상위권 구단에서 저를 전격 영입한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저를 원하신다고요? 네, 샬롯 선수. 저희가 지켜봤어요. 선수님의 노력하는 모습과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잊히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제가 다시 꿈의 무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팀 KB스타즈에서의 첫 팬미팅 날이었습니다. 500명 정도의 팬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까지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 순간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에서 3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터져나온 환호성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샬롯, 샬롯, 샬롯. 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언론들도 이 소식에 완전히 주목했습니다. 다음날 스포츠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미국 국가대표 출신 한국 귀화 선언.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 1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때도 이정우 씨가 나서주었어요. 출입국 사무소와 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제 상황을 설명해 주었거든요. 샬롯 선수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에요.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례 귀화 대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날 밤 미국에 있는 85세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계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샬롯아, 할머니가 9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집이라는 건 태어난 곳이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곳이야. 할머니, 내가 행복한 곳이 내 진짜 집이란다. 한국이 너를 그렇게 받아준다면 그곳이 바로 내 미래인 거야. 할머니의 축복 같은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저의 미래였거든요. 드디어 B리그 첫 경기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강팀이었어요. 경기 전 라커룸에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큰 무대였거든요. 1세트, 2세트를 연달아 내줬어요. 상대팀의 공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샬롯.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장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3세트에서 감독이 저를 투입했어요.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관중석에서 샬롯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어린 소녀가 보였어요. 그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잊으면 안 돼. 첫 번째 공이 왔어요. 높이 뛰어올라서 온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공이 상대 코트에 꽂혔어요. 좋아.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다음 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새벽마다 갈고 닦은 실력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스파이크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블로킹도 완벽했어요. 샬롯, 샬롯. 관중들이 제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는 그 목소리들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세트 스코어 21대 24. 우리가 3점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상대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왔는데 저는 다이빙해서 그걸 받아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공을 끝까지 살려냈어요. 그 공을 받아서 우리 팀이 역전 스파이크를 성공시켰습니다. 25대 24로 한 점 차. 그리고 마지막 공을 제가 마무리했어요. 세트가 끝나자 팀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4세트, 5세트도 우리가 가져왔어요. 완전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됐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뷰 기회가 왔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선수입니다. 이 나라를 대표해서 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하고 있었고 그 장면은 바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구뿐만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도요.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샬롯, 사랑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장면은 바로 SNS에 올라갔고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전국 뉴스에도 나왔고요. 해외 언론들까지 미국 선수의 감동적인 한국 사랑이라며 보도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샬롯 선수님, 특례 귀화가 승인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귀화 증서를 받던 날 김민주와 많은 팬분들이 함께 와주셨어요. 민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너무 좋아요.
팬분들도 제 다른 손을 잡고 계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샬롯 선수.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두 시즌 뛰고 떠날 외국인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대표 선수로 이곳에 남을 겁니다. 32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한국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민주가 중학교에 진학해서 배구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컥했습니다. 저 샬롯 애덤스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